전기차 시장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냅니다. 지난번에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고 해서 국내 업체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LG화학에 좋은 실적 내고 다시 주가도 오르고요. 성장성에 대한 특별히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오늘 그 얘기 마켓주민에서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나 그렇게 크다면서요. 네, 지금은 주로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차세대 배터리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지금 일단 가장 2차 전지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역시 리튬이온 전지가 가장 크고 그중에서 이제 지금 차세대 전지로서 가장 각광받는 거는 우선 전고체 배터리. 그중에서 이제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재들이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을 쓰는 것도 있고 니켈이 비싸니까 철 쪽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또 나오는 걸로 LG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황 에너지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 기술에서는 어찌됐든 양극재에서는 우선 리튬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서 음극재를 과연 어떻게 해서 더 싼 자재를 이제 개발해서 거기에서 더 좋은 효율을 뽑아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여기에서 가장 큰 그 기술적인 성패가 갈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차세대 배터리로 가장 주목하고 개발하고 있는 데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내 업체들도 다 주목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그러면 기존의 지금 리튬 이온 계열의 배터리하고는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예, 일단 그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원래 네. 지금 지금 현재 배터리는 그 전해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는 네. 전자의 흐름을 만드는 데는 액체를 가지고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하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전해액이 없어지고 아예 고체로 되어 있는 어떤 전해 물질이 이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비교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리튬이온하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의 이 비교를 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조금 낮긴 하지만은 일단 불이 날 위험이 적다라는 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또 그만큼 더 많은 전기가 충전이 되고 그다음에 충전 시간이 또 그만큼 짧아지고 대용량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전기차가 원하는 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전고체 얘기 나오면 어쨌든 삼성 SDI를 가장 주목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글로벌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치고 나가는 선두 업체는 어디고요? 언제쯤 전고체 배터리가 그러면 상용화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제일 앞서 있는 데는 우선 도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도요타 자동차인데 일단 그 도요타 자동차가 우선 벤츠하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내연기관에서 차세대인 이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기술들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 수소차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도 여기 여러 가지 많은 그 특허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서는 한 1000개 이상의 관련된 그 기초적인 그 기술들에 대해서 원천 그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도요타가 CJ차로서 전고체 배터리로 돌아가는 CJ차를 이제 만들어서 운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따라가는 지금 거의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2025년 전후에서 일단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올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한 2, 3년 정도, 2027년에서 2028년 정도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이런 차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용화를까지로 봤을 때는 어떤 걸 봐야 하냐면은 일단 이 전체적인 그 용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기후에서 특히 이제 그걸 크게 좌우가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떨어지더라도 그 성능이 크게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전해액을 쓰고 있는 기존의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온이 겨울에 떨어지면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 얘기 직접 들어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네.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얼마 정도 에너지 용량이 더 좋아질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그런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삼성 SDI도 거의 한 2025년 정도 전후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우선 2025년을 일단 우리나라는 목표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MW가 이제 앞서 뭐 배터리 내재화하겠다고 얘기해서 국내 업체들에게도 지난번에 충격이 한번 있었는데 네. 결국은 뭐 BMW 같은 경우도 배터리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내재화에 관한 가능성, 내재화하면 기존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 지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BMW도 전고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 그럴 그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BMW가 전고체 한다고 하면 국내 업체들에게는 명함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일단 삼성 SDI의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업체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완성차 업체들한테 전고체 배터리 도입 소식은 일단 기존의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결국은 이제 모터하고 배터리로 구동하는 차로 이제 이 내연기관에서 옮겨가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서 일단 가격 경쟁하고 거기에 대한 인하의 압박이 시작하게 되면 실제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그 자신들이 배터리 가격을 46% 이상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업체들한테 계속 그 지속적인 가격이나 압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술을 내놓으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압박이 갈수록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결국은 이제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은 여기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더 나은 소재를 가지고서 신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은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지금 뭐 LG화학이나 국내 업체들이 배터리 업계에서 글로벌 그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LG는 리튬황 배터리 개발란 이거는 이제 전고체 나오기 전 단계의 어떤 지금 효율을 올리는 건가요? 리튬 계열이니까 리튬황은?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 리튬황이라는 것이 이제 이제 보통은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있거든요. 그럼 양극재로는 대부분이 다 리튬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음극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존에는 니켈하고 그다음에 망간, 코발트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니켈하고 코발트 가격, 특히 이제 그 코발트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지구상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콩고에서 나고 있는데 내전이 있으면은 한번 나왔다 그러면 이게 또 수급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코발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각고의 노력을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LG화학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28일 그러니까는 한 이틀 전에 그저께 이제 배터리데이 2021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부터 해서 리튬황 에너지 이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상당히 많이 축적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경량화의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류 쪽으로 해가지고서 들어가다 보니까 경량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단가를 또 그만큼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금속 원소 단가 이런 원자재 단가에 대해 봤을 때 황은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내는데도 일단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용량도 일단은 금속재로 된 것들에 비해서 한 50% 이상, 1.5배 정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충분히 전기차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배터리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단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불안정한 화학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그 황이 어떤 그 화학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기체가 나올 경우에는 안정성의 문제가 약간 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식이나 폭발의 우려가 아직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황을 이제 이전에도 그 탄소 섬유로 싸든가 아니 케이블로 싸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나온 뭐 세라믹 코팅으로 돼 있는 이런 그 분리막을 통해 가지고서는 잘 겹겹이 싸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 부식을 막아주거나 혹은 이제 폭발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미래 배터리로 얘기되는 건 전고체인데 전고체가 상용화되고 나올 때까지는 시간도 있고 그보다도 지금 있는 리튬 계열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업체들은 찾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SKIT가 어제까지 이틀간 공모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면서 지금 돈들이 몰리고 기대가 있는데 여기가 그
분리막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간은 좀 있겠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가 상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은 액체이기 때문에 분리막이 있는 거, 분리막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전고체가 나오면 SKIT에는 치명적이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예, 그게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SKIT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이제 그 분리막 관련주들은 사실은 좀 치명타를 좀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양극재하고 그 다음에 전고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극재가 붙어져 세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밖에다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운데 분리막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발 분리막. 근데 지금까지 이제 거기에 그 전고체가 있는 곳에 분리막이 있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액이 차 있었던 그런 구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고체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그냥 더 이상은 분리막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분리막을 쓸 수 있는 좋은 점, 이 대신에 이 배터리를 이제 다시 완전히 싸는 어떤 그 피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이제 좀 더 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SKIT에서는 그 희망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개발한 것이 일단 세라믹 코티드 멤브레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라믹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더라도 이 케이싱 역할로서 하기에는 역시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선은 SKIT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 전고체가 자꾸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분리막을 만드는 업체들은 이 소재 개발을 더 해가지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2차 전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터리의 미래, 차세대 배터리 시장 전망과 업계 영향 살펴봤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